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현대 신형 소나타입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받던 차죠.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신형으로 풀체인지한 모델이고요. 이미 렌더링 사진에서 공개가 됐었지만 실물은 만나서 보니까 정말 그 입체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실물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자연광은 아니지만 조명 밑에서 바라보니까 차체에 흐르는 선들이 더욱더 자세히 보이고요. 무엇보다 공개되기 전부터 화제가 됐었던 이 데이라이트가 보시면 히든 그라데이션 라이트라고 현대에선 부르는데 이 라이트 부분이 참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새로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생김새 역시 굉장히 이전에 보여줬었던 플루이딕 스컬프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센슈스 스포트니스라는 새로운 그 브랜드 컨셉을 소나타는 내세우고 있는데, 소나타는 현대 안에서도 어떤 시그니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이, 이런 느낌이 앞으로 출시될 현대자동차에 고르게 적용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팰리세이드와 소나타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현대차의 느낌이, 디자인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 신형 소나타는 밸런스에 신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소나타가 스타일링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신형 소나타는 밸런스에, 스타일링과 또 비율과 이런 것들을 모두 밸런스 맞춘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적에 지금 이제 엔진 후드가 열려 있어서 뒤에 차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 라인이 지금 밑에 옆에 라인이 참 멋지게 들어갔어요. 이 라인 때문에 차의 볼륨감이 더욱더 크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밑에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라인이 끊어졌죠. 이게 라이트 캐쳐라는 라이트 캐쳐라고 부르는데, 디자인 용어로는 빛을 어떤 방향에서 얼만큼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차의 입체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 도어 핸들 밑에가 상당히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는데, 디자이너 설명으로는 이게 그 어떤 동그란 공에서 보면은 가장 볼록 튀어나온 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형상화해서 이쪽에서 봤을 경우에 차의 디자인이, 차의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뒤에 팬더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부분이, 양산차 중에 이쪽 앞팬더가 이렇게 요 면이 있는데 요 공간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넓은 차도 상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소나타는 한마디로 디자인은 참 글래머러스 하면서 그런 섹시함이 살아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테일램프가 일단은 그 다른 기존 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라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사전에 공개됐을 때도. 하지만 현대차 디자인 쪽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얇게 뽑아냄으로써 차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라인이 되게 얇아요. 테일램프 지금 들어온 라인이.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소도 넣었습니다. 돌기같이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역시 디자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해치가 철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플라스틱을 대어 놓은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보면은 이런 리어 디퓨저적인 디자인 요소가 있어서 참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바퀴 굴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뒷바퀴 굴림 후륜 기반의 차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리어 해치가 짧고 그리고 앞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후륜 구동 세단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뒤로 갈수록 얇게 빼서 옆에서 볼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루프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소개됐었던 뭐 푸조 508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아테온, 기아 스팅어 그런 세 타입의 차처럼 스포츠백은 아닙니다. 트렁크와 이 캐빈이 완전히 분리가 된 벽벽으로 막힌 전형적인 세단의 구조인데, 루프 라인을 뒤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뜨려서 그럼에도 그런 좀 스포티한 스포츠백 같은 느낌을 잘 살렸죠. 두 가지 모델이 가장 유채색이면서도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는 눈길을 끄는 모델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앞에서는 봤을 경우에 특히나 이 두 가지 모델을 나란히 볼 경우에 데이라이트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닛 위에 새겨진 라인 때문에 차가 상당히 글래머러스하게 보여요. 그래서 낮고 넓어 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보시면은 이런 립 같은 게 장식이 있어요, 번호판 하단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스포티해 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형 소나타에서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N3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현대 세단이고요. 두 번째는 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된 부분도 특징이고, 마지막으로는 하이테크가 피처 요소인데, 이 차는 공개되기 전부터 개인화라는 걸 많이 내세웠었거든요. 스마트 키라든지 아니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반자율 주행,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볼 적에 참 하이테크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갖춘 소나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나타에는 두 가지 메인 타이틀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센슈어스 스포츠니스라는 컨셉을 적용한 첫 세단이고요. SUV에선 팰리세이드고, 이게 어떻게 번역하면은 감각적인 스포티함인데 참 와닿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 컨셉은 소나타 이후 나올 현대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컨셉이고요. 또 하나의 소나타를 표현하는 타이틀은 라이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는 빛이라는 뜻도 되고 또 가볍다라는 뜻 모두가 돼서, 일단은 빛을 어떤 방향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차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이 각도에서 보이는 것과 또 옆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서 보는 것과 차를 어떻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게 있고요. 빛의 양의 방향에 따라서. 또 하나는 이 차가 N3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차체 경량화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운동 성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영향을 끼칠 부분으로 예상은 되고요. 신형 소나타에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소나타에는 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신형 소나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는데, 보시면은 이 앞에 헤드램프에서 시작해서 위로 감아서 그린하우스를 감싸는 라인인데, 이 라인은 우리가 몰랐었던, 하지만 과거 소나타에서도 계속 이어졌었던, 지금까지 그리고 이어져 오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인테리어도 역시 사전에 이제 사진으로 공개된 것처럼 상당히 달라졌죠.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이 풀 디지털 방식의 클러스터고요. 계기판이 지금 풀 디지털 방식이라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 밑에 달려 있는데, 팰리세이드처럼 기어 방식이, 기어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이그로시가 엄청 들어갔어요. 거의 판처럼 들어가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도 이쪽에 있고요. 큼지막하네요. 이런 부분도 어떤 이번 신형 소나타가 좀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한 게 아닌가 싶고, 보면은 또 시프트 패들 역시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4개로 당겨도 남을 정도로 커요. 이런 기어 레버까지도 하이그로시를 썼네요. 이게 어떤 화려함으로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계기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디지털 방식이고, 요거를 드라이브 셀렉터로 바꿔보면 와, 게임이네요. 완전히 대단한데요. 디아블로 생각도 나고 정말 게임 같습니다. 커스텀 스포츠 콤포트 에코 스마트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는, 물론 오늘 준비된 시승차들은 대부분 풀옵션이에요. 아마 전부 다 풀옵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 급에서 이 나파 가죽이 쓰였다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물론 상위 트림에서 들어가는,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긴 한데 상당히 가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여담인데, 디자이너에게 들은 얘기 중에 현대에 온 디자이너 수장 루크 동크볼케와 이상엽 전무가 둘 다 벤틀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3억 이상의 차를 만들던 두 분이라 현대에서 와서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실무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좀 럭셔리 브랜드의 기준을 들이대는,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눈에 띄는 인테리어는
아우디처럼 이렇게 돌리면 가운데에 숫자가 표시가 되는 공조장치가 들어갔고요. 버튼은 여기 있고, 룸밀러의 만듦새도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 차는 빌트인 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랙박스, 그러니까 현대에선 블랙박스라는 표현은 안 하고 빌트인 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빌트인 캠이 있어서 어떤 블랙박스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카드를 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내장형 메모리 카드가 있어서 그런 편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브 박스는 근데 여기는 어떤 마감은 없네요. 공간은 널찍합니다만 별도의 어떤 흡음재라든지 그런 걸 두르진 않았고요. 이쪽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잘하고요. 또 C가 잭이 있고 충전을 위한 USB 포트, 그리고 블루투스 충전이면 저렇게 표시가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지금 꺼지고 이런 게 있고요. 카메라는 후진을 누르면 화질 좋네요. 요즘 차답게. 그리고 또 보는 것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근데 다 이제 그 하이그로시 소재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컵홀더는 2개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여긴 그리고 키도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키도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요건 자동 주차 출차를 위한 버튼이 여기 양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키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을 경우에 처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를 보면 센터 암레스트 깊고요. 별도의 근데 USB 포트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최고 사양이라서 이쪽에 동승석을, 조수석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제 기준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어떤 등받이라든지 헤드레스트도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고리 디자인도 지금 달라졌네요. 잘 손에 잡히고요. 이런 것도 이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쪽은 도어 포켓은 있는데 깊진 않고 이게 폭이 좁네요. 폭은 좁은데 그래도 꽤 담을 수가 있겠고, 2열 공간을 보자면 2열 공간 훌륭합니다. 역시나 소나타는 장점이 패키징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주먹이 2개, 3개는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송풍구는 뚫려 있고 별도의 3존 공조 장치는 아닙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충전 포트가 있고 2열도 열선이 들어갔네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이 있고, 또 차양막도 수동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좋은 옵션이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지금 선쉐이드를 걷어보는데요. 이 바가 근데 상당히 좀 두껍긴 하네요.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크로스컨트리 V60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일단 헤드룸을 보여드리자면 제 키는 178이고요 헤드룸은 약간 받은 건 있어요. 주먹이 한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옆을 내다볼 경우에는 걸리는 부분은 살짝, 바깥에서 그린하우스 보여드릴 적에 좀 뒤로 누웠었잖아요. 그린하우스가. 그 탓에 이제 역시 2열에서도 좀 좁은 건 있습니다. 걸리는 건 있습니다. 시야적으로. 이쪽 그리고 바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쪽 창은 뚫려 있습니다만 시야가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자면은 공간감, 거주성은 익히 소나타에서 느꼈던 그런 수준의 공간감이에요.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둔턱도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괜찮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다리 공간도, 발 놓는 공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굉장히 두껍게 잘 돼 있고요. 컵홀더는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지만 2개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키스루도 분명 있고요. 소나타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열리는 버튼이 별도로 딱 티가 나진 않죠. 근데 저 현대 엠블럼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열리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안에 별도의 어떤 트렁크 캐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잡는 공간은 없고요. 전동식도 아니고, 신형 소나타는 2열이 앞으로 접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 스키스루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공간은 지금 어둡긴 한데 이 정도고요. 저쪽 타이어 때문에 공간을 좀 잡아먹긴 합니다. 그리고 입구가 좀 걸리긴 하는데 아마 좀 소나타에서 트렁크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휠인데요. 앞에 235, 455R 18인치 휠이 들어갔고,
타이어가 피렐리의 P0가 무려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스포츠 지향성 타이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차가 어떤 좀 스포티 쪽에 많이 치우친 차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휠 디자인도 지금 멋집니다. 뭔가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멋지고, 무엇보다 이 휠캡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